네, 증시 플러스 코너죠. 네, 전문가분 모시고 오늘 동향과 함께 전문가분이 픽하는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양성호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요. 네, 오늘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양성호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잠시 AS 해드리는 시간 짧게 갖고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현대바이오 종목을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최대 주주가 개발하고 있는 이 전염병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또 좋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원래 그 니클로사마이드 기반의 치료제여서 그 당시에 12시간의 효력을 유지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관심을 받았었는데 12시간을 훨씬 초과해서 어저께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효능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24시간 동안 효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약물은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좀 주가가 좋게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동물 실험입니까? 일상입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걸로는 네. 아직 임상 실험은 아직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전임상인가 보죠. 그러니까 아직 혈액 속에서의 지속력을 얘기를 한 거고 네. 사실 이 구충제를 갖다가 치료제로 쓸 때 간독성이나 이런 어떤 위험성 문제는 아직은 증명이 안 된 거죠. 아직은 임상은 아니고 네. 지금까지는 계속 동물 실험으로 네.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번 주에 또 해주신 종목이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름도 성함도 잘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보다는 종목을 기억하신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뭐가 됐든 종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네,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저번 주에 제가 사실은 양선호 전문가님 나오셨을 때 너무 리스크가 큰 종목을 갖고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정말 갑자기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네.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바로 국민기업 카카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사하고 싶은 1위 기업이죠. 맞습니다. 네, 요즘 젊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간에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 1위라고 합니다.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솔직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인데 카카오를 들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카카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카카오 말씀드리면 지금 좀 자막이 딱 나오면서 뭐야 오늘 좀 뭐 누구나 다 종목 현대바이오 같은 거 기대하고 있는데 모르는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거 하실 수 있으신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굳이 제가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얼마 전에 액면 분할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굳이 드리는 말씀은 알고 보유한 것과 모르고 보유한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그렇죠. 물론 모두가 좋고 온 국민이 사용하니까 좋네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이 종목이 왜 좋고 어떤 기대감이 있고 이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수익률을 얼마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아직 못 들어가신 분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지금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 주가가 지난주 액면 분할로 인해서 주가가 또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5월 3일부터 뭔가 또 분명히 시장에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타이밍을 봐서 봤다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그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왜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르고 계시면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사 언론에서 카카오 자주 떠드네 사 이렇게 되면 주가가 한 10% 조금만 올라도 당장 팔고 싶어지고 이거 또 떨어질까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만 알고 있으면 주가 상승의 최대치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짧게 파는 걸 저희가 그냥 흔한 말로 털린다고 그러죠. 털리는 그런 일보다는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가치에 주가가 적정히 수렴했을 때 적정 가치에서 주가를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생기기 때문입니다. 양소로 전문가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혹하는 게 있어요. 카카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이제 풀어주시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초에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정도의 성장을 해서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상승한 1,480억입니다. 단순한 금액보다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장률이죠. 전년 동기 대비 38%, 그리고 영업이익 67%.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마케팅이나 그런 투자 비용이 증가를 하는데 매출이 워낙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증가를 다 상쇄하고도 영업이익이 70%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죠? 어느 네.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K 콘텐츠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런 콘텐츠 분야에서 지금 카카오에서 자회사로 분리돼 있는 게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카카오 그러니까 모빌리티 그 회사들의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런 실적도 있고 또 자체적인 실적도 있거든요. 먼저 카카오 자체만의 실적 한번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카카오로 채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맨 윗칸에 광고가 광고 뜨기 왔어요. 시작했죠. 네. 이거를 이제 비즈톡, 비즈보드라고 부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맨 처음에 광고가 나왔을 때 유심히 봤었거든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특정 회사만 광고가 떴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이 뭐냐면 광고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기업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유명한 기업들 위주였다면 요새는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들도 계속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이쪽의 분야에서 이제 성장을 좀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쪽이 1분기에 통상적으로 광고업계 비수기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이모티콘을 줘서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배달시켜 먹는다든지 이런 게 원래는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대, 30대 위주로 많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50대, 60대 쪽 장년층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선물하기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선물을 몇 번 받아봤는데 처음에는 이런 게 뭐지 했는데 한두 번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바로 받고 바로 주문할 수 있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 비즈톡, 커머스의 성장세를 보고 최근에는 배달업체, 일부 업체들도 이런 성장의 기능을 계속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 수익 비율 퍼를 보면 네.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래 성장 기업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PER 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PER이 높은 특성이 있긴 하지만 카카오가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카카오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고평가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을 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주가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보는 그런 지표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PER보다는 성장성에 좀 더 기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카카오가 갖고 있는 모멘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들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너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더 부각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회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카카오가 그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영역들이 또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경쟁자가 많은 부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꼭 그렇게 장밋빛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아요? 물론 사업을 이미 시작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플랫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메신저 기능만 했었고 수익문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카카오는 도대체 메신저만 할 거냐, 언제 돈을 벌 거냐 이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몇 년 동안이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 자체적으로도 이제 수익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문어발식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죠. 근데 물론 후발주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카카오가 가진 플랫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좀 더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성장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장성은 여전하다고 생각이 높다. 됩니다. 네네. 그 중에서 좋게 보시는 게 엔터테인먼트라고요?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있는데 지금부터 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카카오 뱅크일 것 같습니다. 네. 상장을 또 앞두고 있죠.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올해 7월에서 8월경으로 상장 예상이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크래프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30조 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순이익이 1,130억이고 현재 장외시장에서 30조 원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한창 얘기가 됐을 때는 45조까지 올라가서
시중의 4대 은행들을 합한 시총보다도 훨씬 더 초과하는 그럼 수준이었다고 카카오뱅크의 지분 하더라고요.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지분 구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그래요? 저는 지분 구조보다는 이 회사들, 자회사들이 현재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쪽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초점을 좀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내로 상장 예비 심사를 접수할 예정인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머스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결제, 금융 서비스 등에 서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 목표 거래액이 100조를 목표를 하고 있답니다.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보험, 증권, 다양한 분야로 또 진입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많이 부각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뱅크의 31.78%를 카카오가 그래요? 가지고 있어서 네, 대주주래요. 30%. 그리고 네네. 국민은행이 9.35% 가지고 있고 넷마블이 3.74%, 네. 그다음에 예스24가 1.4% 갖고 네네.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K 컨텐츠와 연관돼서 네.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엠 네네. 이 두 회사를 합병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는데 네. 이 회사는 내년에 IPO를 할 예정인데요.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에 상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카카오 페이지가요. 네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가. 그리고 이럴 경우에 미국 시장에 상장했을 경우에는 공모가 기준으로 20조 원. 이런 자회사들의 상장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투자 가치를 볼 수 있는 거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평가할 만한 어떤 뭐 콘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잘 보지는 않는데 네. 네. 20, 30대에서 웹소설, 웹툰 쪽에 보는 네, 게 저도 돈 많이 썼어요. 사실. 네. 저기 만화랑 네. 소설을 네. 네, 저도 유료 결제를 해서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과연 이쪽에 성장할까라는 생각했는데 확실히 저만의 생각보다는 이 대다수의 의견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무료로 이렇게 네. 무료 보기를 하다가 네. 그 끊을 수 없이 보게 다음 되더라고요. 걸 보기 위해서 또 결제를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당장 보기 위해서 지불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는 당장 그 구독자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현재 OTT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콘텐츠 기본이 그러니까 소설이나 웹툰인데 네.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성이나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클 겁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다 활용도가 또 많기 네. 때문에. 거기다가 결제 서비스가 너무 편하게 돼 있다 보니까 네. 금방금방 또 모바일로 또 돼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최대 웹소설 사이트라고 문피아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소설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저는 네. 이제 보는 것보다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도 한번 그쪽에 한번 하려고 접촉했는데 그쪽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마치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세계,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 문피아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또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카카오의 주가가 또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미국에 있는 웹소설 사이트를 또 인수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미 하나를 인수를 했고 또 지금 한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레딧이라는 또 다른 사이트를 이제 인수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반영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네네. 가격이. 네네. 네, 물론 이 지금 지분 구조를 보니까 31.78% 대주주긴 한데 이제 지분 가치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35조 원이라고 쳤을 때 카카오는 이제 한 11조 원의 수준에 달한다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기사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미 선반영이 돼 있거나 네. 왜냐면 주변에 이제 그 전에 네이버랑 이제 둘이 같이 네네.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네이버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종목 이제 하도 종목 얘기를 하니까 이제 추천도 네. 많이 하고 이랬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네이버가 못 가고 카카오가 많이 갖고 액면 분할까지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좀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지금 사시기보다는 시장에 조정이 좀 오거나 네. 종목에 조정이 있을 때, 가격 조정이 있을 때 네.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기로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둘 다 같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의 자금이 네. 한쪽으로 갔다가 한쪽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 자금이 빼서 카카오로 이동하고 또 카카오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다시 또 그 자금이 네이버로 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네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났지만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이런 흐름이 더욱더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이버랑 카카오가 국내를 대표하는 IT 기업이긴 하지만 엄연히 분야가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각각의 기업의 특성에 맞게 투자를 하면 좋은데 시장의 자금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금이 둘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한쪽씩 쏠려 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얼마라고 보시는지. 지금 애널리스트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가가 12만 원이지만 네. 현재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는 적게는 13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근데 이렇게 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등락이 조금 좀 심한 주식 같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주 주식 분율도 꽤 높고 어쨌든 네. 외국인들이 또 갖고 있는 포션도 꽤 큰데 네. 이렇게 등락이 좀 큰 이유는 뭐라고 네.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 성향 그리고 아. 외국인 투자자들의 단타 성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인분들이 단타를 한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단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기법을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기법이 이런 대형주, 네. 시총이 큰 대형주들에 대해서 단타를 하는 기법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만약에 저점에서 사서 지금 고점에서 팔면 주당 3,000원쯤 그러니까 거의 그죠? 먹는 그런 계산이 맞습니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을 매매할 때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작은 금액들보다는 이런 단타를 들어갈 대형주를 단타할 때는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타를 하더라도 한 번에 10억, 2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1%, 2%씩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요새는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이런 단타 흐름들이 나와서 주가 변동성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이 모니터만 보고 계시는 분들. 네,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전업 투자자라고 부르죠. 네. 네. 하지만 그만한 일반적인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월급을 하루에 버시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월급을 벌고 나오시니까 훨씬 더 많이 버시니까. 참 그리고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카카오가 다음 인수한 거. 다음. 네네. 그 어때요? 그거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큰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 네. 증권가 평가는 그것도 뭐 성공적이라고 보는 겁니까? 네. 혹시 주변에서 예. 교수님은 혹시 검색하실 때 어떤 포탈을 전 네이버 주로 씁니다. 네, 초록창 쓰시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다음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저는 제가- 다음 씁니다. 네. 성향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도 네. 처음에 다음을 누가 한다고 왜 이거를 인수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다음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특히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특정 기사에 대해서 이 두 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뉴스가 있어도 N사에서 올려주는 댓글과 D사에서 올려주는 댓글의 차이가 완전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본인의 성향에 맞는 포털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제 주위에도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은근히 다음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 때문은 아니고요. 네네. 네. 습관이나 그런 차원에서 오랫동안 싸웠기 원래는 때문에. 이제 구글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긴 네, 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에 잠깐 다녔던 적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정치적인 성향은 아닙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카카오를 얘기를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말인데 네. 또 상장돼 있는 것 중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있잖아요. 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카카오도 준비하면서 카카오 네. 게임도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 게임 라인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게임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16대 9 사이즈로 해서 게임 라인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 전염병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이동할 때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서 지하철에서 책을 보기 위해서 지하철을 많이 이동하는데 좌우에 앉은 분들이 오늘 다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넵튠. 네.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넵튠이 갖고 있는 그 영원 회귀 블랙 서바이벌이라는 네. 게임도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임인데 그 중에 또 만약에 이 게임이 또 잘 흥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또 이슈가 많이 불 거고 여기에 대한 또 최대 주주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주가 이슈가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임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그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네. 하나 개발하는데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성공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벌지만 네. 또 게임의 생명력이 지속 기간이 좀 짧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라인업을 갖고 있는 것보다 똑똑한 놈 하나 갖고 있는 게 네. 더 나을 텐데 네. 어때요? 그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게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전략이 네. 뭐
말하자면 좀 잘 굴러가고 있는 건가요?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전략이라고 하나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초대형 블록버스터 게임을 만들어서 이 게임에 하나에 정말 사활을 걸어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베팅을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많이 만들어 놓겠다.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대박이 나는 게임이 있으면 그 게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 게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겠다. 이런 전략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게임 라인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실패를 할지라도 다른 게임들이 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냥 내수 기업, 국내 시장에만 국한돼 있다 그런 한계가 있는데 카카오도 그것을 알고 지금 비즈니스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게임도 어느 정도 잘 되면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 또 지금 현재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게임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넵튠의 네. 영원 회귀가 되겠죠. 카카오도 배달 쪽에도 발을 딛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배달 쪽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아니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네. 네. 끝으로 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카카오와 관련된 또 이제 투자 조언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들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여러 가지 상장 모멘텀들도 많고 또 두나무 상장 이슈도 있습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또 지분 3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성장성도 많지만 또 그런 모멘텀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적은 수익률보다는 큰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눈여겨봐야 생각합니다. 될 리스크 요인은 없나요? 현재로 봤을 때는 특별히 단순한 시장 자체적인 리스크보다는 시장 외부적인 이슈들, 뭐 네.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장 이슈 그런 거 말고는 현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큰 리스크는 없는 것 펀더멘털로 같고요. 봐서는 네. 뭐 오너 리스크도 네.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네. 네, 성장성도 있고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양선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